설날에 빠지면 서운한 게 있죠. 바로 세뱃돈입니다. 받는 쪽은 그저 좋은데 주는 쪽은 준비할 것도 많고 상당히 신경이 쓰이는 일입니다. 오늘은 이 세뱃돈의 경제학 그리고 잘 주는 요령 알아봅니다. 김현우 소장님, 네. 제일 골치 아픈 게 사실은 얼마를 줘야 하냐 이 기준이거든요. 초등학생은 얼마, 중고등학생은 얼마 이거 좀 다르게 줘야 할 것 같고 네. 좀 머리가 복잡해지는데 네. 좀 참고할 만한 기준 같은 거 없을까요? 네, 그렇습니다. 이맘때쯤이면 다들 아마 고민하실 것 같은데요. 네. 그래서 제가 세뱃돈은 연령별로 얼마가 적정할까요? 라는 설문조사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. 예. 먼저 미취학 아동에서 초등학생까지는 10,000원이 가장 적당하다라는 의견이 48%로 1위를 차지했고요. 네. 그 다음으로는 30,000원과 5,000원이 2위로 뒤를 이었습니다. 또 중고등학생의 경우에는 50,000원이 1위를 차지했고 30,000원이 2위를 차지했습니다. 예. 또 대학생 같은 경우에는 중고등학생과 마찬가지로 50,000원이 적당하다는 의견이 1위 그리고 100,000원도 2위를 차지했습니다. 뭐 정해진 금액은 아니지만은 요 정도 금액을 다른 사람들도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참고를 하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네요. 얼마든 간에 뭐 일단 세뱃돈 주려면은 이왕이면 신권으로 주고 싶어 하잖아요. 네. 그런데 이게 구하기가 쉽지 않죠. 좀 요령이 없을까요? 네, 맞습니다. 시중은행에서는 어제부터 이미 신권 교환을 시작했는데요. 네. 통상적으로 배분되는 금액은 있지만 뭐 은행별로 지점별로 한도는 조금씩 다릅니다. 보통 보면 1인당 교환 한도는 10,000원권은 20장 20만 원까지고 5만 원권은 10장 50만 원까지. 그래서 1인당 총 70만 원을 한도로 두고 있습니다. 네. 그런데 이 은행 지점에서도 보유하고 있는 신권의 양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70만 원을 최대 한도로 교환을 할 경우에는 약 300명 정도면 은행이 갖고 있는 물량은 다 소진이 됩니다. 예. 이 말인즉슨 오늘 300명 선착순에 들지 못하면 교환을 못할 수도 있으니까 뭐 미리 확인을 하시거나 서두르신 것도 좋겠는데요. 은행을 이용하지 못하면 한국은행에 방문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서울 같은 경우에는 강남 본부 그리고 서울 외 지역은 경기, 인천, 부산 그리고 전북 본부에 방문하시면 되는데요. 뭐 한국은행도 갖고 있는 물량을 다 소진하면 어쩌냐 하는 걱정이 있을 것 같은데 전 국민이 다 교환을 하러 가지 않는 이상은 네. 물량은 충분하다라고 합니다. 시중은행에서는 선착순에 실패할 경우에 예. 만약 오늘 넘기면은 기회가 영 없는 건가요? 그렇지는 않습니다. 이 귀경길 곳곳에 네. 이동점포라는 걸 설치해서 운영을 하는데요. 예. 우리은행은 3일에서 4일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여주휴게소에 이동점포를 운영을 하고요. KB국민은행 같은 경우에는 KTX 광명역과 또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기흥휴게소에 이동점포를 설치합니다. 네. 또 신한은행은 서해안고속도로 하행선 화성휴게소에 1일부터 이틀간 이동점포를 설치하고요. 마지막으로 KEB 하나은행은 2일에서 3일까지는 매송휴게소 그리고 4일에는 양재 만남의 광장에 이동점포를 설치하니까 예. 이렇게 뭐 은행별로 중복도 안 됩니다. 본인 이 귀경길에 어디에 이동점포가 있는지 확인하시고 이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편리한 게 참 많아졌네요. 예. 너무 나이가 어린 친구들은 부모들이 세뱃돈을 좀 맡아두는 경우가 많잖아요. 그렇죠. 엄마 아빠가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줄게. 네. 그런데 실제로 나중에 안 주는 경우도 있고. 네. 아무리 가족이라도 좀 이런 약속은 지켜야 되지 않을까요? 네, 맞습니다. 아마 본인이 받은 세뱃돈 어머니, 아버지가 가져가셨다가 돌려받지 못한 경험 다들 있을 것 같긴 한데요. 이게 뭐 법적으로 반환권이 있느냐라고 질문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. 예. 그런데 실제 이 돈을 무엇을 위해 썼느냐가 중요할 수 있는데요. 부모님은 미성년 자녀의 이 법률적인 부분이나 이 재산에 대해서 대리권이 있습니다. 네. 이렇게 자녀를 대리해서 법률권이나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는 건 자녀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거죠. 네. 만약에 세뱃돈을 자녀의 이익에 현저히 반하는 용도로 썼다라고 한다면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네. 사실 이 부분이 모호하기 때문에 이걸 가리기 위해서 자녀와 법정에 서는 거는 조금 슬픈 일일 것 같고요. 네. 무엇보다 자녀와 한 약속은 지키는 게 자녀의 교육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그렇겠죠. 시중에 보면 뭐 어린이 적금, 어린이 펀드 이런 것들도 많던데 네. 거기에 넣어주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이겠죠? 네, 어린이용 적금 같은 경우에는 우대금리를 조금 주는 경우도 있고요. 예. 또 어린이용 이 캐릭터, 이제 아이가 좋아하는 캐릭터들이 그려져 있는 통장이나 카드를 주기도 합니다. 이런 경우에는 저축에 대한 호감을 어렸을 때부터 갖기 때문에 좋은 습관이 될 수도 있는데요. 어린이 펀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출시 당시에 비해서 인기가 좀 시들해졌기 때문에 운용 수익률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. 만약에 펀드를 가입한다라고 한다면 일반 펀드 중에서 뭐 다양하게 고를 수 있으니까 이를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간혹 어린이 명의로 청약통장을 가입시켜주는 경우도 있는데 미성년 기간에는 가입 금액과 기간이 최대 2년까지만 인정되고요. 나중에 인출도 좀 어렵기 때문에 세뱃돈 재테크로는 좀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 네, 세뱃돈 기분 좋게 주고받는 그런 명절 됐으면 좋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